우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숨고르기 여파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세도 하루 만에 이탈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올렸음에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경기 순환 위험을 관리하고 성장 이니셔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역시 로이터에 보낸 별도 성명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이 함께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차기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SK하이닉스도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 환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을 이어가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일찍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2%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과 비교해 약 한 달 만에 0.2%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주요 IB들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왔으며 IB 8곳 중 6곳은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8%를 기록해 4%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시티는 3.7%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역시 8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2.6%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전망치를 3%대로 올려잡을 가능성도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과잉 생산과 관련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훈 토론회를 통해 7월 말 미국 측에서 조사 발표와 관련해 3,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얘기했다며 미국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미국의 목표상 일정은 8월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과 과잉 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했으며 강제노동 조사 결과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관세 수준인 15% 준수를 미국 측으로부터 재확인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고 김 장관은 과잉 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도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 통상당국 간 이해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5% 관세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며 경쟁국들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당국이 생각하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이틀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반도체 투톱의 하락에 비해 지수 전체는 낙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인데요. 시장이 함께 낙폭을 확대하가던 모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상승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어려웠던 불확실성이라든지 걱정들을 좀 털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고 8월에 들어서면 새로운 상승의 힘이라든지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개선세라든지 또 다른 이벤트들이 필요한 그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지난주나 이번 주 초까지 갑자기 또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한다. 이 수급이 외국인들도 계속 갈팡질팡하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변동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은 뭐 오늘 뭐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외환 보유고도 많고요. 환율도 지금 1,420원대 아래로 내려갔고요. 뭐 이러한 전쟁 끝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이 긍정적으로 좋은 이벤트들만 발생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그게 과연 어떤 트리거가 될지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샌디스크의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스페이스X를 좀 살펴봤는데 어제도 스페이스X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AI 쪽의 투자, 반도체에 대한 투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자, 오늘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낸드 쪽이나 ESSD 이쪽의 강자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샌디스크도 같이 많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메모리 섹터의 하나의 중요한 또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샌디스크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자, 일단은 미국 기준으로 올해 2026년 4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의 회계연도 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매출은 89억 7천만 달러, 거의 90억 달러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고요. 조정 EPS도 39달러대가 나오면서 34달러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역시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대단한데 non-GAAP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84%대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81%대를 상회했고요. 영업이익률로 따져봤을 때도 샌디스크의 영업이익률도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 주가나 이런 실적에 대한 발표치는 너무 좋았는데 왜 주가가 지금 시간의 애프터 마켓에서 엄청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유를 찾아보니 굳이 찾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거 정도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이 다음 분기에 103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 정도 밴드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샌디스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11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뭐 이번 분기보다 지난 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EPS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EPS가 나올 것이다. 좋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적은 뭐 예상을 상회했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이 샌디스크 측에서 제안을 했고 시장이 예상했던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보다 하회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애프터마켓에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도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낸드라든지 SSD가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결국에는 핵심 성장의 축은 데이터 센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말고도 숫자 말고도 사실 샌디스크에게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 빼고는 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역시 샌디스크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낸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 훨씬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의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 많다 보니 샌디스크 낸드 쪽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계약 연장 2건, 신규로 계약한 3건, 총 5건의 장기 공급 계약을 샌디스크도 계약을 했다, 체결을 확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메모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파트너십도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AI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아예 샌디스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낸드도 어쨌든 이 AI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중요한 한 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장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걸로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였습니다. 돈을 워낙 잘 벌고 있으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도 좋지만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지난 분기에 한 분기에 무려 자사주 매입 규모가 45억 달러 어치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승인을 한 것도 액수도 140억 달러, 20조를 넘게 자사주 매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액수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 매입 한도도 155억 달러, 그리고 이 샌디스크가 분사한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 승인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선다. 거의 30조 가까이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실적도 좋고 장기 성장, 앞으로의 장기 공급 계약,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다 구축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회사가 너무 좋은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 정책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주 환원 정책, 돈 많이 버는 메모리 관련된 업체들 이렇게 샌디스크만 주주 환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키옥시아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주 환원 정책을 컨콜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일단은 키옥시아는 지난 7월 31일에 7월 말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 지금 역사상 최대 8천억 엔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발행 주식의 최대 5.5%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EPS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면서 매입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습니다. 8월 3일부터,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8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차근차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점 좀 더 빨리 실적 발표했잖아요. 6월 25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분기 배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배당을 더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 30% 이상 한 주당 한 15센트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12월부터는 자본 환원을 확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초과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의 거의 100%,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 돈을 거의 100%를 주주 환원 원칙,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것이고 분기 배당도 늘려가는 정책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그냥 다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배당도 늘려주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메모리 업체들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다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아직까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로이터에서 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새벽에 샌디스크도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컨콜에서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보다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연간 정규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올해 특별 배당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조만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망스러웠는데 지난주에 컨콜을 하고 나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바탕으로 뭐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뭐 교과서적인 대답만 했고요. 연내 역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이 미국 ADR을 상장했을 때에 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기한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발표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의 솔리다임을 지금 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을 IPO한다,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리다임을 만약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분리 상장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리다임 상장 이런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해줄지를 주주들은 계속 고대하고 기다리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이터의 보도처럼 진짜 주주 환원 정책 확대하는지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도체와 SSD 등 IT 수출이 폭발하면서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상품 수지는 478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핵심은 IT 품목이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82.7%, 반도체는 196.9% 급증했다. 무선 통신기기까지 늘면서 IT 품목 전체 수출은 160% 넘게 확대됐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물 영향 등으로 316억 1천만 달러 감소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수출은 역대급 호황을 보였지만 증시에서는 차익 실현 자금이 빠져나간 셈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의 흑자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길거리 대표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골라주셨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지금 뭐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석유, 에너지, 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과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뒤에 그림이 딱 좋네요. 데이터 센터 있고 앞에 태양광이 있고 뒤에 풍력이 있고. 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저렇게 지어지는 주변 환경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한국판 IRA라고 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러 가지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만든 만큼 세금 깎아준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 정확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다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신재생 금융 보급 지원해하고 8,500억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금융 지원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거의 2배인데요. 6,48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부분 아마 산단, 영농형, 해상 풍력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계속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랑 해상풍력에서 사실 중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네, 제조 쪽에서는 이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고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국내 사업자들한테 유리하고요. 글로벌로 보더라도 비중국 향에서 볼 때는 지금 중국 향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외적으로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효과로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 시작해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한 3, 4년 정도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면 실적이 이제 점점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 탄력성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리고 또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게 또 AI 데이터 센터나 또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이야기니 한번 신재생 에너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HD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세액공제 혜택에서 그러니까 한국판 네. IRA에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적자 기업은 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적자 기업들을 포함을 시켜봤자 투자 이제 법인세에서 세금을 사실은 까주는 건데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받아갑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들이 뭐 3년에서 5년 이내에 갑자기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이 안에서 종목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매출액이 6,7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이 1,25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흑자 기업이니까 한국판 IRA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받는 구조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요. 국내 태양광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 강화, 정부 정책까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현재가 13만 원대거든요. 네네. 오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목표 주가가 전고점인 26만 원 정도까지는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목표 주가가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7, 80% 수준만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좀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 너무 국내 향이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제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그래서 글로벌도 보셔야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 솔루션이랑 CS 윈드 쪽도 보셔야 되는데 네. 두 개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겁니다. 뭐 글로벌 태양광 대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가격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약세예요.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중국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2기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신재생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태양광에는 의외로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 향에 대한 한화솔루션의 실적 회복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그 풍력 타워에서는 거의 1위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 갈 때 태양광만 한쪽 가지 못하고 풍력만 혼자 달려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잠깐 쉬는 틈에 풍력이 또 보완을 하고 풍력이 또 올라가고 쉬는 틈에 태양광이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여줬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쪽에 뭐 큰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국내 IRA 얘기할 때 국내 해상풍력 관련된 것들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프로젝트 기간도 줄어들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신설이 되면서 수혜를 조금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CS 윈드,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국내와 미국향에 대한 골고루를 조금 포트상으로 한번 담아두시는 게 좀 안전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셋 중에 종목만 딱 탑픽으로 어떤 거 보시는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네. 국내 기대감 때문에 조금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목표가는 굳이 26만 원이 아니어도 1차로는 한 17만 원대까지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차 목표가는 20만 원 수준까지는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쪽에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신재생 에너지 계속해서 부각받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더 나아가면 뭐 유럽 쪽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디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입니다. 조선주들도 이제는 진짜 시청자분들도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참 안 간다. 실적도 좋은 것 같고 수주도 괜찮고 뭐 물론 얼마 전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실패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자, 그러면 조선주들을 이제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가 지금 약간 돌고 있거든요. 네. 뭐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구간에서 사실 최근에 수급이 가장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1번은 바이오 같고요. 네네. 바이오가 이제 기존에 이제 특히 코스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저평가가 많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의외로 조선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 군함에 대한 기대감, MRO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작년은 그게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물 먹기 전까지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네. 최근에 이것들에 대한 반영은 주가에 대부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실적의 구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실적은 괜찮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실은 수주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네. 올해는 어떨 거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올해가 지금 보니까 대표적인 3사가 현재 연간 수주 목표의 90에서 100%는 다 찼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96% 달성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98%.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연간 수주 목표를 100%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반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쌓아놓은 수주 잔고 때문에 실적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올해 수주 목표를 다 채우니까 28년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은 악재는 모두 다 반영한 구간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담아 보셔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LNG 쪽에 발주가 재개된 게 굉장히 커요. 원래 이제 올해 초만 해도 LNG 선 발주 예상이 한 100척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됐었거든요. 근데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 근데 뭐 하반기 넘어가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늘어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클락슨에서도 올해 LNG선 수요가 한 150척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랑 내년 넘어가는 구간에서 합쳐진다라고 하면 내년 발주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미국 쪽에서 조선업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조선을 좀 끌어다니는 여러 재료 중에 하나가 마스카였잖아요. 그러면 마스카가 정말 현실화 되냐 안 되냐가 조선 섹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건데, 하반기가 되면 아마 마스카에 대한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선을 꼭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조선도 당연히 함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뭐 이쪽에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 얼마 없어서. 네, 어떤 그쪽으로 다 종목들일까? 본다라고 하면 3사 다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LNG 선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안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의 색깔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선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뭐 이렇게 기대감들은 여전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대한 걸 보신다라고 하면 하나오션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팔방미인입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미 연간 수주목표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만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각각 가지고 있는 다른 색깔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뭐 탑픽 하나 골라주세요. 뭐 하나 본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팔방미인이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그러고 보니까 다 HD 현대그룹주네요. 그러네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현대중공업. 경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고점 대비해서 34% 정도 밀려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121선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삼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 네. 현대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조선주 중에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조선주의 타이밍, 미국에서 마스카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기다리면서 좋은 투자 전략, 위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큰 변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하루 만에 오늘은 다시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반도체 메모리 기술주 단이 약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관련 업종이 크게 밀리고 또 샌디스크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못 미치는 기대를 못 미치는 가이던스의 시간 외 거래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 가까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요. 10시 30분 정도 됐을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회복하다 싶더니 결국에 장중에 6,200선까지 내려놨고요. 현재는 4.2% 하방 압력 받으면서 6,31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닷새 만에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장중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700선 아래가 좀 800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장중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 현재는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800선 다시 회복해 주면서 0.5% 상승 80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무섭게 팔아치웁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매수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내 매도로 전환이 됐고 계속해서 그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2조 5천억 원대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2조 6천억 원대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500억 원대 현재 팔자세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이 1,500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300억 원대 매도 보이면서 현재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비철금속 업종입니다. 고려아연의 급등과 함께 이 구리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서 오늘 업종 전반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고려아연 이 주주 환원체까지 공개를 하고 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올랐는데요. 이 매출은 66%, 영업이익단에서 126% 상승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고려아연 현재 16% 넘게 튀어오릅니다. 12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사마 알미늄은 이 포일을 주력으로 하는 생산 기업이죠. 현재 9.5%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43,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풍산 6.2% 오름세 보이면서 8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KPTU가 3%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의 경우 최근 한 달간 시가총액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2.8%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어 속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실적을 좀 안 좋게 내놓으면서 외국인의 이 수출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데 그 반대로 화장품주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APR이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냈죠. 영업이익이 1,9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APR 오늘도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6%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북미와 유럽 쪽에 수출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K 외국인들의 K뷰티 글로벌 시장의 이 확대가 화장품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10%대 오름세입니다. 역시나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 넘게 증가하면서 전거래일에서도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요. 이외 달바 글로벌이 4%대 오름세, 한국콜마는 현재 증권사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26% 이상 국내 법인의 성장세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본네는 경영권 인수 소식에 호재 받아가면서 연이어 현재 상한가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또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함께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뭐 시황 보면서 화장품주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좋아요. 뭐 LG생활건강은 막 10% 올라가고 그렇죠. 뭐 본네야 뭐 요즘 뭐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속 막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하신 또 이유도 궁금하네요. 그 방송하기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쌍두마차였죠. 탑이었죠. 네.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APR이 시가총액 14, 15조 1위를 달리고 대단합니다. 있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8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5조를 회복하냐 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APR의 이러한 독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영업이익률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뭔가 그래도 그동안 한 2년 이상을 뼈를 깎는 그러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품의 다양성 또 매출단의 그러한 어떤 확대 이러한 시장 부분들이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을 기점으로 하면서 사실은 영업이익도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찾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그냥 기본을 하고 있죠. 뭐 아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더 악화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들 특히 이제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런 어떠한 그 수요처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겠고 전통적으로 자체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혁신하고 개발했던 흐름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어떤 M&A를 통해서 그룹의 또는 어떤 회사에 단순하게 내 것만 잘해서가 아니고 잘하는 것도 좀 인수도 하고 뭔가 다양화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그것은 실적이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주가도 우리가 말을 해주는데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지난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 상황들을 한번 요 화면에 나오죠. 네. 이때 시점입니다. 완전히 뭐 중국을 장악하면서 고성장세를 이루었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 45만 원까지 2015년대 간 이후에 무슨 뭐 감자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거 웬만한 이런 그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뭐 감자를 했든 뭐 또는 뭐 증자를 했든 그래서 주가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원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이 원위치되어 있는 동안에 결과적으로는 APR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ODM 업체들 그러한 그 어떤 각축전 속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서 바닥 탈출을 하고 고개를 들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값들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이 20만 원을 본격적으로 돌파하고 안착해 주어야만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10만 원은 하단부가 확실하게 이제 지지가 된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15만 원이 저항대로 1차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이렇게 2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 8월 달에도 요 15만 원을 한 번씩 돌파했다가 이 저항의 꼬리들을 달리고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만 원을 빨리 안착을 해주고 여기가 일단은 저항인데 이것이 돌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2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10만 원은 최하단, 13만 중심값, 15만 원을 1차 저항.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정쩡 자리에서 사시기가 뭐하면은 네. 차라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5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된 이후에 공략해도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이 뭐 최근에는 신진 회사들에만 집중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APR, 달바 글로벌 이런 쪽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전통 강자들도 뭔가 그렇죠. 뼈를 깎는 혁신을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모레퍼시픽을 좋게 보고 계시고 LG생활건강도 뭐 아직까지 뭐 아모레퍼시픽만큼은 아니지만 주가는 일단은 돌려내고 예. 있어요 요즘. 그런 흐름도 한번 잘 보시면서 화장품주들도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대우건설을 주셨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역시 이제 뭐 재건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요즘 건설주가 좋은 이야기들은 다 엮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략하면 지금 사야 되나? 건설 섹터가 사실은 대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많아요. 악재랑 좋은 게 낙재는 많아요. 다 소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은 이제 아직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네.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바로 모기업이 이 광주를 연고지를 하고 있다라는 지역적 특수성 이러한 부분 또 원전이라든가 SMR과 관련돼서 또 다음 주인가요? 빌 게이츠도 방문한다 네. 그러죠. 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뭐 분쟁도 지속이 되고 있고 확실하게 뭐 종전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우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은 통상적으로 한 1,6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바로 2,323억 원을 기록해주면서 YOY 기준으로 182%나 급증을 했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IR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수주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회사에서 우리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신규 수주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 20조 한 9조 정도가 더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라든가 또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남미 쪽에서의 플랜트, 뭐 LNG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수주를 대폭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돼도 주가가 고공권에 놓여져 있다면 부담스러울 텐데 네. 이 종목 역시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70%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 대우건설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5,000원짜리 액면가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안 됐던 가격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주면서 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당시 때는 사실은 이제 거품이 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의 이 종목도 원위치 되다시피 하면서 10,000원까지 밀렸던 11,08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반등을 주는데요. 아직 거래가 조금 더 실려야 됩니다. 완벽한 거래가 실려주질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8월 달 들어와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자리에서 뭐 큰 부담이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3,000원을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요 저항대들이 이제 놓여져 있을 자리인 2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을 현재 가격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건설주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네. 건설주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우건설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원전, 재건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으면 좋죠. 그쵸. 근데 최소한도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 원전 SMR 그렇다면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현대건설이고 거기에 이제 또 에너지 쪽과 관련돼서 이제 GS건설도 최근 들어서 이제 뒤늦게 네네. 움직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그리고 물산 바로 현대건설, 요 대우건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만우가에 대한 프로젝트 이 얘기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동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 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